비흥 외곽에 위치한 2층 기와집은 3월 초 늦겨울의 한기를 아직 품고 있었습니다. 2층 베란다 난간에 놓인 난초 화분들은 봄의 약속을 기다리듯 조심스럽게 새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가족은 이 집에서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소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대 가정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외손녀 지호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중학교 1학년, 올해 13살이었고 마르고 날렵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수원의 물류회사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며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지호가 3살 때 필리핀으로 일하러 떠난 뒤 지금껏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호를 키운 것은 박 할머니였습니다. 중학교 국어교사 출신으로 은퇴한 분이었으며 엄격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관대하지도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애틋한 시선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력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결핍한 채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정한 품과 단단한 훈육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렸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쌓인 마당 위로 가랑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번 주의 가계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불현듯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균형이 깨진 듯한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잔을 내려놓고 책장 옆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현금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는 오래된 습관이 있었고 갈색 봉투에 돈을 넣어 보관하곤 했습니다.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무게가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놀라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오래 겪어온 사람답게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4명뿐이었습니다. 2 노인, 늘 바쁜 아들, 그리고 사춘기의 손녀. 그 외엔 없었습니다. 서랍을 조용히 닫고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호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금전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건 손녀가 그랬을 가능성, 그리고 그 이유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은 미역국 향기로 따뜻하게 차 있었고 지호는 식탁에 앉아 두유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언가 목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하루 종일 할머니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원을 다녀오고 제 시간에 집에 돌아와 저녁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피하는 듯했고 직면을 피하는 듯했습니다. 토요일 밤 할머니는 지호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어 단어장과 시험 일정표, 그리고 블랙핑크 이름이 적힌 핑크색 메모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켠엔 콘서트 티켓 보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종이 티켓, 서울에서 열리는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이었습니다. 가격은 88만 원. 그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는 옷도 잘 사달라고 하지 않았고 새 핸드폰도 조르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놀림을 받는다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티켓 한 장이 손녀의 마음속 고독을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아마 돈을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닌 친구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었던 간절한 욕망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일지도 모르는 콘서트. 소리 지르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꿈의 무대. 할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음은 저릿하고 이해와 안쓰러움이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훈계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아이가 혼나기보다도 안겨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아침. 햇살은 비치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야른 연기층이 방 안 가득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소처럼 집안을 정리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헤드폰을 낀 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손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학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지호는 공부에 집중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지호의 아버지가 아침 배달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땀이 밴 셔츠에 샌들을 신은 채 물을 한 잔 들이켜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그날 오후 남편이 바둑 두러 나간 사이 할머니는 지호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꾸짖지도 않았고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서랍을 열고 텅 빈 갈색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니? 지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눈동자에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교복 자락을 움켜쥔 손만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1분, 2분. 공기는 응축된 듯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무엇보다 강렬하게 지호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숨 같은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죄송해요도 제가 그랬어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무언가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다음 질문은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돈, 어디에 썼니? 지호는 이번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지호의 비밀은 단순한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의 이유가 더 말하기 어려운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콘서트 티켓? 그건 단지 일부였습니다. 사실 지호는 절반의 돈을 티켓 예매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침대 및 오래된 음악 상자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5살 생일에 선물해준 것이었으며 그 안에는 오래전 엄마가 보낸 편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눌한 한글과 떨리는 글씨체,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손길의 흔적. 그리고 편지 옆에는 작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립밤, 미니 향수, 반짝이는 값싼 목걸이. 지호가 오래도록 꿈꿔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엄마와 쇼핑을 다니는 친구들처럼 되고 싶은 바람. 지호의 마음속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챙기고 스스로에게 선물하고 단 한 번이라도 평범한 아이처럼 살고 싶었던 간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길수록 죄책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지호의 붉어진 눈과 떨리는 어깨 속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강차 한 잔을 들고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은 총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지호는 아직 옳고 그름을 모두 알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아들 역시 말이 적고 무뚝뚝한 성격에 늘 바쁜 일상에 묻혀 딸아이에게 오늘 학교 어땠니? 한마디 건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 학생을 가르쳐온 교사였지만 손녀의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어쩐지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고 누구도 어제의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기 중의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지호의 책상 위에 새 봉투를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3만 원과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매주 아빠와 할머니가 내게 작은 용돈을 줄게.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곳에 써도 좋아. 하지만 꼭 필요할 땐 말해줘. 할머니가 들어줄게. 그 다음날 지호는 음악 상자를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받은 밤 이후 지호는 마치 다른 아이가 된 듯 했습니다. 완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작은 변화들이 집안 곳곳에 퍼져 있었고 가족들은 조용히 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제때 나오고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의사항을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고 가장 큰 변화는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나 그림학원 다녀도 될까요? 할머니, 새 책 사고 싶은데 한번 같이 봐주실래요? 이 작은 질문들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하나씩 열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제 지호는 모든 걸 혼자 삼키지 않았고 조심스레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따뜻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지나친 애정보다 믿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지호는 그 믿음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사라졌던 날로부터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저녁 할머니가 빨래를 정리하던 중 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옅은 분홍색 철제 사탕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호의 엄마가 어릴 적 남긴 물건이었습니다. 지호는 상자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의 남은 돈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그 옆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다 쓰지 않았어요. 남은 돈은 아빠와 할머니께 돌려드릴게요. 저를 미워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박 할머니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돌려받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시킨 게 아닌 진심 어린 사과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린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존심이라는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할머니는 조용히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갖고 있어도 돼.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스스로 돌아올 줄 아는 아이란 걸 알게 돼서 정말 자랑스러워. 진짜 강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고칠 줄 아는 사람이야. 그 말은 지호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담임 선생님이 지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칭찬이었습니다. 지호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학습부 반장까지 자원했어요. 집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박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굳이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등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4월 초 어느 아침, 지호는 아침밥을 먹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선물 하나 드릴게요. 가방에서 꺼낸 것은 손수 만든 카드였습니다. 아직 서툰 글씨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저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처음으로 저를 믿어준 분이에요. 혼내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조금씩 더 노력할게요. 할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도록. 박 할머니는 카드를 읽고 얼굴을 들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작고 조용한 용서 하나가 방향을 잃은 마음을 가장 멀리 데려다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크게 외칠 필요는 없다는 걸, 단지 제때에 바르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건네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걸. 지호가 카드 선물을 건넨 그 밤, 집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난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잃었던 믿음이 다시 피어오르며 마음속에 켜진 작은 빛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카드를 조심스럽게 접어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결혼 당시 남편이 준 카드, 유치원 시절 지호가 그린 낙서 그림, 그리고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다른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봉투를 오랫동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는 3년 전 말레이시아에 있는 지호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박 할아버지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할머니는 아들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자는 익숙한 필체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안해요. 돌아올 용기가 없었어요. 아이의 눈을 생각하면 두려워요. 당신 어머니께 혼날까봐 겁이 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 편지는 후회와 도피가 뒤섞인 감정의 덩어리였습니다. 한때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여자는 자신의 역할을 지키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도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편지를 꼭 쥐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돌아왔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지호는 이미 엄마를 마음속에서 용서했어.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지호를 때린 적도 크게 나무란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요즘 마음은 어때? 라고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두려웠을 뿐입니다.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 떠오르는 과거의 그림자들,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위한 든든한 존재가 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딸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작은 상자에 담아 돌아왔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지만 오늘은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지호가 집에 돌아와 케이크를 본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목을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끔은 이유 없이 같이 케이크를 먹어도 좋잖아. 그날 저녁, 몇 년 만에 부녀는 3문장을 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명령도, 훈계도 아닌 소소한 이야기. 학교 생활, 좋아하는 음식, 생일에 먹고 싶은 것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호는 휴대폰을 열어 임시 저장함에 있던 메시지를 꺼내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나 기억해요? 나 다 컸어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고 싶다면 아빠가 도와줄게. 박 할머니는 멀리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3주 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툰 한글, 떨리는 필체. 하지만 그 안엔 분명하고 진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늘 너를 생각했어. 누군가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뒤돌아보며 혹시 내가 아닐까 했어. 용기가 부족했던 엄마. 이번 여름 내가 허락한다면 한국에 가고 싶어. 괜찮을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지호의 마음속에 바람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 지호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큰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지호는 할머니 방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할머니, 만약 엄마가 온다면 화나시진 않으세요?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늙었단다. 화낼 힘도 없어. 그저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랄 뿐이야. 기흥에 오래된 이 집은 십수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면도 냉정도 아닌 용서와 포옹으로. 6월 초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엔 따스한 햇살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당 앞 감나무 가지에서는 흰 꽃잎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곧 변하려는 예감이 맴도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식탁볼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위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옆에는 손수 담근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거실을 서성이며 아무 말 없이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기다린 오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 20분. 은색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긴 머리는 짧게 잘렸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여전히 예전의 눈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며느리였고 지호의 엄마였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눈물 고인 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말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10년간의 얼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안, 지호는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직접 불러보고 싶은 순간.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몇 초간 멈춰선 후 지호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자는 지호를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말도 손짓도 없었습니다. 단지 눈빛. 그 안엔 수없이 많은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호는 달려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가방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이후의 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터지는 울음소리만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잃어버린 손을 다시 잡은 아이. 놓쳐버렸던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 그날 이후 집안은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침묵의 식사도 끝났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른 아침마다 며느리를 위한 반찬을 만들었고 박 할아버지는 툴툴거리면서도 눈길에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는 밝은 꽃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이야기 보따리도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을 같이 만들자고 먼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이 집의 리듬을 되찾아 갔습니다. 저녁이면 지호와 영어 단어를 외우고 함께 빵을 굽고 마치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가족처럼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할머니가 방 앞을 지나가다 들은 말. 엄마, 사랑해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엄마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토록 오래 비어 있었던 그 단어가. 7월,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비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난 뒤 새로 돋아나는 새싹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는 한 번의 돈을 훔친 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끝은 벌이 아닌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이란 균열 뒤에 서로를 다시 붙잡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지우는 그걸 13살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그 아이에게 다시 배웠습니다. 헤드폰 참교육 드라마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두드렸다면 혹시 여러분도 지우였던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도 돌아가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나요? 기억해주세요. 완벽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때에 돌아올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참교육 드라마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글이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